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3월 9일 10일 해외 축구 18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맨유 vs 에버턴. 맨유, 잉글랜드 1부 6위. 에버턴을 상대로는 강한 축에 드는 팀이기는 하지만 현재 부상자들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해서 엔트리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경기 암라바트나 안토니 등 백업 선수들의 폼이 엉망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맨유의 현재 상황도 썩 녹록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나마 지공 상황에서의 에버튼의 역량이 떨어진다는 점이 위안이나 맨유도 늘 간격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에버턴, 잉글랜드 1부 17위. 에버턴의 약점이라면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해줄 미드필더 유형이 없다는 것이다. 세트피스의 상당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에버턴의 현재 엔트리 구성상 지공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강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맨유의 빌드업을 꼬이게 하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식으로 상대 골문을 노려보는 식의 플랜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코멘트. 에버턴이 지공 상황이나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만 반칙을 서슴지 않겠으면서 상대 미드필더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맨유의 실수를 유발하거나 빌드업 체계를 꼬이게 만드는 것으로 플랜을 잡아간다면 잘하면 무승부 정도는 에버턴이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에버턴 승. 언오버, 오버. 발렌시아 vs 헤타페. 발렌시아, 스페인 1부 9위. 홈에서의 강세가 매우 뚜렷한 팀이다. 압박이 강한 팀들이 에너지 레벨을 이동일로 인해서 소모할 필요가 없는 홈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발렌시아도 이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 헤타페를 상대로도 전반적으로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편으로 발렌시아가 홈에서 헤타페에게 패배를 기록한 경우는 2018년이 마지막이기도 했다. 헤타페, 스페인 1부 11위. 헤타페도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이라서 에너지 레벨의 소모가 더 빠른 원정에서의 실점률 커버는 좋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이를 마요랄 그린우드가 득점력으로 커버하면서 그나마 승점을 가져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둘이 부상과 징계로 인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헤타페의 현재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보는 편이 나아 보인다. 코멘트. 발렌시아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이다. 압박을 주무기로 하는 팀들이 홈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이 두 팀도 이 양상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마요랄과 그린우드가 없어서 헤타페가 공격적으로 수비적인 약점을 커버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토선생 픽. 승패, 발렌시아 승. 핸디, 발렌시아 승. 언오버, 오버. 칼리아리 vs 살레르니타나. 칼리아리, 이탈리아 1부 18위. 경기의 특성과 파볼레티로 분보까지 없는 상황에서 칼리아리가 마음 놓고 공격을 하는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다만 칼리아리가 홈에서는 상대의 이동일에서 체력을 어느 정도 소모하는 이상 이득을 상당히 보는 편이라는 점은 확실할 것이다. 살레르니타나의 수비력이 관건이기는 하지만 일단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집중력을 이용해서 홈에서의 이득을 어느 정도는 취하고 있다. 살레르니타나, 이탈리아 1부 20위. 원정길에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승리 장담이 어려운 전력이라는 점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칸드레바에게 공격을 맡기고 수비를 철저하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중원에서의 견고함이나 에너지 레벨이 있는 팀을 상대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이다. 칼리아리에게 전적조차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도 아니다. 코멘트. 그나마 칼리아리가 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홈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루분보와 파볼레티가 모두 없는 상황이고 단두대 매치에 가까운 현재 상황에서 칼리아리가 마음을 놓고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토선생 픽. 승패, 칼리아리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사수올로 vs 프로시노네. 사수올로, 이탈리아 1부 19위. 상대가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늘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부족해서 상대의 빌드업을 막기 어려워하는 특성이 상당히 변수이다. 실제로 프로시노네를 상대로는 난전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꼬이는 경우도 잦은 모습이 있다. 프로시노네가 중원을 장악하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슈팅을 많이 생성하는 편인데
사수올로가 이를 버티는 능력은 시즌 내내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프로시노네, 이탈리아 일부 16위. 프로시노네도 득점력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을 것으로 본다. 감독이 매우 공격적으로 중원을 차지하고 빌드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소울레의 한 방도 어느 정도는 기능을 하는 모습이다. 다만 수비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앞선에 힘을 실어주는 만큼 슈팅을 매우 많이 내주는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올 시즌 살레르니타나를 제외하면 프로시노네보다 슈팅을 많이 내준 팀은 없다. 코멘트. 오버 2를 픽하는 것을 1순위로 추천한다.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수비적인 부하가 심한 편이고 두 팀 모두 슈팅 허용에서 리그 2위와 3위를 달리는 팀이다. 두 팀의 매치에서 난전이 나오는 성향이 잦은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프로시노네가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더라도 사수올로 상대로 쉬운 상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프로시노네 승. 언오버, 오버. 바이에른 뮌헨 vs 마인츠. 뮌헨, 독일 일부 2위. 뮌헨이 압박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팀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는 안정감을 찾아주는 모습이다. 물론 마인츠는 일단 뮌헨의 수비진 부하를 잘 공략하는 성향에 가깝기는 했다. 물론 마인츠를 상대로는 공격진의 공간 창출이 상당히 잘 통하는 편이기도 했으며 특히 마인츠의 결정력이 슈팅 대비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뮌헨이 올 시즌 좋지 않다고 해도 뮌헨이 유리한 것은 동일할 것이다. 마인츠, 독일 일부 17위. 마인츠가 슈팅을 못 만드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지난 경기에서도 한 명의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19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모습이다. 물론 결정력이나 골에 가까운 상황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비판 요소라고 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홈에서 열린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마무리가 너무 좋지 못한 바람에 결국 패배로 직결된 모습이다. 코멘트. 두 팀의 페이스는 전반적으로 난전 양상이 짙었다. 물론 뮌헨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인츠를 상대로 공간 창출이라는 면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볼 여지는 컸으며 마인츠의 공격 정확성이 슈팅을 만들어내는 빈도에 비하면 매우 처참하다는 것이 크다. 토선생 픽. 승패, 뮌헨 승. 핸디, 뮌헨 승. 언오버, 오버. 라이프치히 vs 다름슈타트. 라이프치히, 독일 일부 5위. 라이프치히의 단점이라면 주중 경기가 있는 주에는 주말 리그에서 부진한 상황이 종종 나온다는 것이다. 기동력과 체력을 쥐어짜내는 특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하는 단점이기는 하다. 다만 다름슈타트와의 전력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고 홈에서는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게만 패하는 등 홈에서는 이 단점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름슈타트, 독일 일부 18위. 다름슈타트가 실점을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상대가 웅크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다만 4위를 차지해야 하는 라이프치히가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그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 문제다. 일단 사르케를 통한 역습 공세가 아주 무효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원정에서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매번 3골 이상을 실점하는 등 공세에 대응하는 데는 매우 약했다. 코멘트. 라이프치히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이프치히의 단점인 주중 경기 리스크도 전력 차이나 홈에서의 성적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름슈타트가 라이프치히 같은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는 팀에게는 수비적 약점을 크게 드러낸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토선생 픽. 승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 라이프치히 승. 언오버, 오버. 뮌헨글라트바흐 vs 쾰른. 뮌헨글라트바흐, 독일 일부 12위. 기본적으로는 홈에서 강한 전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홈에서도 패스를 잘 저지하지 못하는 양상이 문제가 되는 편이기는 한데 쾰른도 공격 상황에서 중앙을 정교하게 플레이하는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라는 점은 확실한 이점이다. 물론 쾰른이 감독이 바뀐 이후로는 제법 실리적으로 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전임 감독 시절보다는 상대가 올라와주지 않으면서 이 팀의 강점인 역습 상황에서의 파괴력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쾰른, 독일 일부 16위. 사사지로 호펜하임이나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실점을 억제하는 등 제법 실리적인 접근이 통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다만 공격진의 폼이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 자주 나오는 만큼 직선적인 플레이가 강제된다는 점은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감독이 바뀌기 이전에도 쾰른은 측면을 경유한 크로스 전술에 집중이 된 편이었는데 이 상황에서의 효율이 좋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코멘트. 뮌헨글라트바흐의 근소한 우세를 기대해보는 매치이다. 홈에서 강하다는 점과
수비적인 약점에서도 쾰른이 중앙에서의 정교함을 무기로 공세를 펼치는 팀은 아니라는 것이 리스크를 꽤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쾰른이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멘헨글라트바흐 특유의 역습은 아주 잘 통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토선생 픽. 승패 멘헨글라트바흐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언더. 아우크스부르크 vs 하이덴하임.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일보 12. 아우크스부르크가 하이덴하임에게 일방적인 이득을 챙기고 있다. 물론 공식전에서 만난 것은 한 번뿐인데 올 시즌 하이덴하임에게 첫 홈 패배를 안긴 것도 이 팀이고 친선 경기에서도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패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난전 상황을 만드는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상대가 냉정하게 수비적으로 장점이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찌르고 들어가는 양상이다. 하이덴하임 독일 일보 11위. 베스테딩키 클라인디엔스트가 7골을 기록하는 등 기대 득점에 비해서는 매우 효율이 좋은 역습 성향의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하이덴하임이 공격력과는 별개로 중앙에서의 장악력이 부족해 상대의 빌드업을 저지하는 상황에는 매우 취약한 점이 아쉬울 것이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전진성도 잘 제어를 못하니 아우크스부르크에게 전적에서 크게 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태다. 코멘트. 두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두각은 드러낼 수 있지만 수비는 냉정하게 고평가를 하기 어렵다. 오버 2, 5 양상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난전 상황에서 아우스크부르크가 강한 편이고 이를 이용해서 하이덴하임에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승부에서는 홈팀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본머스 vs 세필드. 본머스 딩글랜드 일보 13위. 전방 압박에 대응을 못하는 팀을 상대로는 자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사실 뉴캐슬도 본머스의 압박 능력에 포켓 공간을 허용하면서 2골을 내주는 등 압박을 바탕으로 하는 공격성은 제법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뒷공간을 넘겨주고 강하게 프레스를 거는 상황에서 수비적인 약점이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세필드가 볼을 방출할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세필드 딩글랜드 일부 22. 와일더 감독이 수비 전술을 손을 봤지만 강등 확률은 매우 높아 보이는 상태이다. 특히 빌라 브라이튼 아스날 등 중앙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하는 팀을 만나면 대량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앞서 언급한 이 세 팀에게는 모두 5골 이상을 실점했다. 현재로서는 본머스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전력일 것이다. 코멘트. 본머스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할 것으로 보는 매치다. 전방 압박이 통하는 상대에게는 자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특히 셰필드가 본머스와 비슷하게 공격성을 보이는 팀을 상대로는 대량 실점을 면치 못하는 등 와일더 감독이 손을 본 수비 전술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셰필드가 본머스를 상대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토선생 픽. 승패 본머스 승. 핸디 본머스 승. 언오버 오버. 크리스탈 팰리스 vs 루턴타운. 팰리스 딩글랜드 일보 14위. 밀집 수비로 토트넘을 어느 정도 힘겹게 하기는 했지만 후반전의 체력적인 난조로 인해서 무너지는 양상이 잦다는 점이 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이기는 경기에서도 지는 경기에서도 고른 후반전에 집중되어 나오는 모습이다. 문제라면 팰리스가 압박 상황에서 중원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양상이 짙어서 팰리스도 실점하는 빈도가 만만치는 않다는 점이다. 루턴타운 딩글랜드 일보 18위. 기본적으로 좁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압박의 효율이 더 떨어지는 편이다. 다만 모리스가 전진하는 역습 상황에서 팰리스가 비워둔 중원이 도움이 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난전 상황을 만드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인데 물론 루턴도 팰리스의 강한 전방 프레스를 막아 세워야 한다는 미션은 수행해야 한다. 코멘트. 오버 2, 5를 픽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생각보다 두 팀이 모두 압박을 전방부터 강하게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결국 후반전에 생기는 체력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역습 상황에서의 효율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루턴이 원정에서는 그다지 힘을 잘 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난전 상황을 만든다면 변수는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루턴타운 승. 언오버 오버. 울버햄턴 vs 풀럼. 울버햄턴 딩글랜드 일보 12. 풀럼을 상대로는 높은 라인을 역습으로 저격하는 것으로 재미를 잘 보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2011년 이후로 풀럼에게 승리를 내주지 않고 있다. 물론 쿠냐 황희찬의 이탈로 인해서
피니셔의 부재가 꽤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는 있다. 네트와 사라비아의 창조성과 왼발킥이 아주 좋은 무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둘은 직접적인 박스 타격보다는 어시스트에 조금 더 특화된 자원이다. 풀럼, 깅글랜드 일부 12위. 풀럼이 상당히 높은 라인을 커버하는 것을 원정에서 어려워하는 편이다. 이는 지난 시즌에도 풀럼의 약점으로 꼽히는 요소이기도 했다. 다만 무니즈가 현재 5경기 5골 1도움의 엄청난 폼을 보여주면서 히메네즈의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라 노9 역할의 선수가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난조가 더 두드러지는 편이다. 코멘트. 오버 2, 5를 픽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울버햄턴과 홈에서 강하고 풀럼을 상대로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황희찬과 쿠냐의 동반 이탈로 피니셔 역할을 해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쉬울 것이고 풀럼도 노9의 화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성과를 제법 내는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불버햄턴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카디스 vs 에트마드리드. 카디스 스페인 일부 18위. 아틀레티코 홈에서는 2대 3으로 석패하는 모습. 원래는 올라가는 무브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 편이지만 당시에는 상대의 공을 탈취하고 올라가면서 아틀레티코의 약점인 간격 유지를 잘 저격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현재 카디스가 보여주는 사사리 두 줄 수비에 대한 파회가 이뤄진 상황이라서 결국 체급 차이가 나는 팀들에게는 그 이상의 페이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아틀레티코 스페인 일부 4위. 풀 전력으로 나설 것이다. 인테르와의 UCL 2차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원정에서 2대2로 알메리아와 비기는 망신을 당하는 등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불안한 점이 많다. 간격이 좀 벌어졌다고 하지만 5위 빌바오의 추격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물론 아틀레티코가 풀 전력으로 나선다고 해서 원정에서의 문제인 간격 유지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코멘트. 결국 아틀레티코가 체급으로 눌러버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늘 원정에서의 난조는 감수해야 하는 팀이기도 하고 이는 풀 전력을 아틀레티코가 가지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 카디스가 이미 아틀레티코의 약점을 공략한 면모도 있었던 만큼 오버 2, 5와 핸디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 토선생 픽. 승패 아틀레티코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볼로냐 vs 인테르. 볼로냐 이탈리아 일부 4위. 강호들에게는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피오렌티나라치와 탈란타를 격파하는 등 이 명제도 현재 볼로냐에게는 맞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홈에서는 인테르를 상대로도 2연승을 기록했을 정도? 일단 홈에서는 지르크지의 활약 등 화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전력이며 상대인 인테르가 풀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볼로냐에게 웃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인테르 이탈리아 일부 1위. 인테르가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필히 돌릴 가능성은 높다. 다음 일정이 UCL 2차전인데 원정인데다 1차전 승리도 한 골 차이의 신승. 이미 우승 가능성은 매우 유력해 한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서 큰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에 팀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차라노글루가 없다면 전력으로 나와도 볼로냐를 공략하는 것은 어렵다. 코멘트. 인테르가 못 이긴다고 해서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볼로냐의 홈이라는 점, 인테르가 UCL을 준비해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인테르가 아주 힘을 빼고 나온다고 해서 크게 이변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애초에 차라노글루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테르가 진심 모드로 나와도 볼로냐를 격파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볼로냐 승. 언오버 언더. 아스날 vs 브렌트포드. 아스날 징글랜드 일부 3위. 최근 리그에서는 4경기 21골이라는 압도적인 득점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UCL에서 포르투를 상대로 역전을 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스날이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인 곡비를 다소 늦추고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 그래도 최근 압박이 붙기 전에 빠르게 전개하면서 아스날이 고전하는 밀집 대형에 대한 실마리를 잡아낸 것은 특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브렌트포드 딩글랜드 일부 15위. 첼시를 상대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첼시를 상대로 상성이 좋다는 점을 증명했다. 아스날을 상대로도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꽤 애를 먹이던 전력이기는 했다. 다만 상대가 압박을 무기로 하는 팀을 제법 쉽게 공략하고 있다는 점과 올 시즌 GK 플래컨의 부진과 수비진에 잇따른 부상으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허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는 점은 아쉬울 듯하다. 코멘트. 아스날이 아주 압도적인 승부를 유도하지는 않을 테지만
승리에 가까운 팀이라는 점은 분명할 듯하다.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 패스워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플랜이 아주 잘 통하고 있는 상태이다. UCL 대비와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브렌트포드에게 아주 고전하는 양상은 아닐 것이다. 토선생 픽. 승패, 아스날 승. 핸디, 아스날 승. 언오버, 오버. 그라나다 vs 소시에다드. 그라나다, 스페인 1부 19위. 그라나다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동적인 모습으로 득점력을 어느 정도 투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는 없지 않다. 다만 압박을 통해서 생기는 공간을 커버하지 못해서 결국 소시에다드에게도 다실점을 허용하고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 소시에다드의 강력한 중원의 힘을 그라나다가 결국 수비 차이에서 극복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겠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7위. 소시에다드가 결국 득점력에서의 난조를 이기지 못하고 UCL에서는 탈락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그라나다를 만나면 득점력이 매우 잘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지공 상황의 팀은 그 바르셀로나라고 할지라도 그라나다에게 압박에 고전하면서 난전을 허용하는 빈도가 제법 있지만 쿠보베커 같은 선수들이 그라나다의 압박을 온더볼 성향에서 이겨내면 화력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코멘트. 이번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의 득점력이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라나다의 강력한 압박에 지공 성향의 팀들은 늘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소시에다드의 중원이 상대 압박을 벗겨내는 상황에서는 공격진들에게 상당히 넓은 공간이 주어지는 편 오버 2, 5 양상의 소시에다드 승리를 기대한다. 토선생 픽. 승패, 소시에다드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브레멘 vs 도르트문트. 브레멘, 독일 1부 8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라인을 제법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모습. 다만 침투하는 플레이어를 저지하는 데 능한 자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팀이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정한 상황이 잦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3명의 미드필더가 상대의 미스를 틈타서 전개하는 방식으로 도르트문트의 고질적인 약점을 공략하는 양상은 기대를 해볼 가치가 있을 순 있을 듯하다. 도르트문트, 독일 1부 4위. 우니온을 격파하기는 했지만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 모습은 그대로였다. 실제로 빌드업 상황에서의 패스미스나 턴오버 등으로 카운터를 맞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깔끔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 우니온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겨우 무실점 성과를 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해야 할 듯하다. 코멘트. 브레멘을 도르트문트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매우 잘 상대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역시 크게 이기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빌드업을 하다가 나오는 실수가 카운터를 수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요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그나마 브레멘이 도르트문트의 침투를 잘 저지하는 느낌은 아니었다. 토선생 픽. 승패, 도르트문트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제노아 vs AS 몬차. 제노아, 기탈리아 1부 12위. 중앙에서의 힘이 생각보다는 강력한 편이다. 대량 득점을 밥 먹듯이 하는 인테르도 1대2로 석패를 기록할 정도? 물론 중원에서의 창조성이나 기본적인 체급에서 상위호한 격의 팀에게는 약하지만 몬차가 견고함은 있을지언정 창조성이나 공격성이 두드러지는 타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투톱 구드문드 손대태기가 있는 제노아의 공격력이 조금 더 꾸준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몬차, 기탈리아 1부 11위.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중앙을 장악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편은 아니다. 다만 프로시노네를 상대로 3대2 난전이 나오는 매치를 원정에서 치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결국 중앙에서의 점유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팀에게는 견고함도 어느 정도 공략을 당했다는 의미. 프로시노네는 수비가 약점이라서 이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노아의 버티는 힘은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코멘트. 제노아의 우위를 기대해보는 매치이다. 일단 중원에서의 힘에서 둘 다 아주 밀리는 유형은 아닌데 다만 몬차가 중원에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로는 견고함이 어느 정도 해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을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공격력에서도 전반적으로 제노아의 노후 선수들의 폼이 더 꾸준하게 이어지는 편이다. 토선생 픽. 승패, 제노아 승. 핸디, 무승부. 언오버, 오버. 지로나 vs 오사수나. 지로나, 스페인 1부 2위. 마요르카에게 또 덜미를 잡히는 모습이다. 이미 코파델레이에서도 마요르카에게 진 만큼 지로나가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중이다.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상대가 공격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4대2로 이긴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오사수나는 전반기와 지금의 기조가 달라진 상황임을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오사수나 스페인 1부 11위. 아빌라가 베티스로 떠난 이후로는 수비를 하다가 부디미르에게 직선적으로 가는 것 말고는 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부디미르가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 상대 수비수 블린트와의 공중볼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은 오사수나의 무기이다. 일단 지로나를 상대로도 크게 밀리는 전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최근 4경기 1실점으로 꽤 좋다. 코멘트. 언더, 기, 오를 픽하는 것이 제일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로나가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마요르카를 상대로 이미 보여준 상태이다. 문제는 오사수나가 이제는 공격적인 양상을 조금 줄인 상황이고 부디미르를 향한 직선적인 플레이도 공중볼 싸움에서 아주 능한 편이 아닌 지로나가 조심해야 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토선생 픽. 승패, 무승부. 핸디, 오사수나 승. 언오버,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